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운명의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야당 지도부에 업소한다. 그래서 인사청구를 풀자 뭐 이런답니다. 대통령이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야당 지도부에 고개를 숙이고 업소하는 것도 역대 정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의 체면이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다. 그래서 야당이 강경화만큼은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기류 변화가 생길 건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정권이 하도 강경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김상조하고 김희수 재판관을 강경화 철회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강경화를 입장을 그렇게 포기를 안 하면 이 두 사람도 협조를 안 하겠다. 특히 김희수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강경화를 끝까지 발령을 해버리면 김희수 표결에서 국민의당도 돌아서서 김희수를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청와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경을 위해서 연설한다면서 국회에 오면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사당을 포함한 당 지도부를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연설하기 전에요. 그런 자리에 자연스럽게 해동을 해서 야당 지도부를 설득을 해보겠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추경 일자리 예산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이고, 그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단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인수위 없이 급발진한 정부의 한계와 특수성을 설명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이를 총괄할 외교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체면 좀 굽혀주고 야당은 장관 전원을 임명을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요. 자, 야당에는 대통령의 업소를 받아냈다라는 전리품을 안겨주고 더 나올 것 없다라는 카드를 던진다라는 건데, 자, 체면은 굽힌다고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은 그것도 안 굽혔지만은 체면하고 심리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제 이 말은 끝까지 강경화를 밀어붙이겠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열흘 전부터 어디서 들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강경화를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소 1명은 떨어뜨려라, 낙마게임은 그만해라, 한 명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현재와 같은 정치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식의 옛날 정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경화가 적합하다라는 어떤 지지가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언론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강경화 임명 찬성이 60, 반대가 30이다. 그래서 이 반대 의견의 2배가 넘는다라는 리얼미터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꺾이다가 78.9로 반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심지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긍정평가가 89.4다. 여기에 반해서 자유한국당 8%, 정의당 7%, 국민의당 6%다.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지난 주말에는 갤럽이 82%다. 홍준표 투표자 절반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걸 수도 있겠죠. 여론조사를 안 믿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요. 왜 굳이 다가게 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걸 고집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고 국회에서 청문 인준안 동의 절차가 있고,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겠습니까? 장관들 중에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솔직히 말하면 사람 속을 어떻게 다 합니까? 나도 모르고 임명할 수 있는데 임명해 놓고 보니까 사람이 저질이다 라고 되면 그건 포기하면 되는 거지요. 그걸 다 밀고 가겠다라는 보관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심보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야기 이전에 한 명도 안 떨어뜨리고 다 데려가겠다라는 심보는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서 겉으로는 머리를 숙이면서 속으로는 그래 이 새끼들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국정운영의 협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협치하고 소통이라면 좋은 사람이라도 야당이 그리 반대하니 제가 이 사람은 거둘 거니까 남은 사람들은 빨리 임명을 해서 국정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게 소통 아닙니까? 솔직히 강경하요? 이야 여고 사택에 전입을 했는데 사택에 전입을 했다라는 것은 학교하고 짰다라는 거 아닙니까? 학교는 위장 전입자들을 골라내서 색출해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청은 고발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강경화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 의혹이 보이는 이런 부분 한 개만으로도 이것은 나중에 정권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고발됐잖아요. 조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업소를 한다. 대통령이 머리 숙이니까 봐주라. 이것도 전 근대적인 발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업소를 하고 대통령이 머리를 숙인다라는 부분은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업소를 하고 머리를 숙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치 처음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 쫓겨나기 전에 수도 없이 머리 숙였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 숙여서 쫓겨났지만은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울면서 사과하고 머리 숙이고 잘못했다 한 사람 수두룩 했습니다. 자, 국회에 가서 야당 대표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 사람 없다고요? 자, 그거는 없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대통령의 그런 체면구김이 전리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건 대통령이 체면을 구겨서도 안 되고 문제 있는 사람은 체면 구기기 이전에 야당의 힘을 빌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론조사 갖다 붙이고 어제는 보니까 전직 송미순까지 포함한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이 강경화 자질 문제없다고 보정도 써요. 이 정권 들어서 뭔 보정을 그렇게 많이 써요? 김상조한테는 498명의 무슨 진보 경제학자가 보정을 쓰더니만 자칭 또 무슨 김희수한테는 5.18 무슨 단체에 거기다가 무슨 버스 운전하다가 경찰 들이받았다는 사람까지 나와서 보정을 쓰고요. 이 정권은 남 보정 정권입니까? 그런 짓 좀 그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국민의 99%가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진실과 정의가 달라집니까? 국민들도요. 멍청한 경우가 많았어요.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대중의 한마디로 여론이 조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론에 따라 춤추는 국민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요. 지난 토요일 6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과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거기에 임금 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 사회 안정망 문제 등을 전부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청년, 여성 각 분야의 대표들을 다 넣어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입장 같은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민노총도 노사정위원회 탈퇴한 이후 18년 만에 일자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기존의 이 노사정위원회를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까지를 다 다루기는 어려울 거니까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기구를 확대 개편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가 더 확대된 부분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일자리위원회는 단순한 일자리에 관한 부분만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려고 하면 그 대타협은 모두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자 측의 양보가 있어야 되는 것은 필수고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 측의 양보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측, 즉 한국노총과 민노총 같은 기종 노조라 불리는 기득권 노조의 양보도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또 시급 만원이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몫을 떼내는, 자기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용자 측의 양보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편이라고 불려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설득해내서 과연 양보를 받아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밥이 민주주의다. 이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 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는 경제 문제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파악은 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렇게 내놓았다라는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된다. 자,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집중해 왔는데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그 핵심에 한마디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라는 부분, 또 전체 어떤 새로 창출한 소득 중에서 기업주가 가져가는,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이 많다라는 부분, 또 기종 노조가 한마디로 자신들의 성을 치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도모한다는 부분, 이 사이에 끼어서 사실은 전체 노동자의 90%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하청근로자, 일용직 등이 그야말로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것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의 심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자, 대기업, 지금 정부가 논리적인 통계를 내어놓고 압박을 하고 또 대기업 위주로 되었던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슈퍼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을 공개한다면 대기업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대기업이 주적이 아니라 저는 주적이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같은 기종 노조가 주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전체 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에서 전체 이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그것이 순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익 중에서 가져가는 몫이 누가 많으냐? 노동자가 가져가느냐? 기업주와 그 다음에 투자자와 은행이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과거와 비교해서 기업주와 투자자와
고연봉자들 임원들이 가져가는 몫이 크다 하면 그걸 잘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도 사실은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과도하게 크다 하면 그것도 잘라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에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교섭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사용자와 그 다음에 노조와 자신들의 몫을 과도하게 많이 갖고 가면서 이 사람들의 몫이 뺏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에 그래도 한 70%, 80%까지 맞춰주려면 기업주는 얼마 내놔라, 노동자들은 얼마 내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의 전제로는 노동의 유연화를 일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이 매년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속에서 등락을 하는데 한번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한마디로 해고나 정리를 이렇게 잘 할 수 없게 강요를 한다면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망하면 기업주도 망해야 되고 노조도 망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노동자들이 감수를 하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노동 유연성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한 기업에 들어가면 노조 속에서 거기서 뼈를 묻겠다라고 된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 민주화를 이루는데 이것 또한 장애 요인일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즉 경제에서 지나치게 정치 문제를 집어넣어서 정치적인 지위와 정치적 임금을 받음으로써 실질보다 과도한 대우를 받는 것 또한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재인 시대에 코너에 몰린 재벌들 그동안 나쁜 일 많이 했지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타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방적인 때리기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경제민주주의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없애고 대기업에 편중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겠다는 뜻이라면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상당히 깊숙하게 경제 분야에도 포진하면서 자신들의 성역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흔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를 설득하고 노조를 압박하고 국민 앞에 노조의 현실을 까발림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공개할 의사까지 갖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일자리위원회나 또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노조의 대변인은 들어가지만은 그야말로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사람, 일용직을 대변하는 사람, 청년 백수를 대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조직화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이들의 대변인인가를 정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대변성을 가진 사람을 그런 기구에 넣어야지. 한마디로 왜 귀족 노조를 대변하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체 일용직, 파견근로, 하청근로, 청년 백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노조 대표라는 미명하에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 기업 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의 수공업 대표까지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있어서 그 운용을 솔직히 국민 앞에 완전히 공개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를 불러서 토론을 하면서 TV 생중계 방송을 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시대에 철폐돼야 될 가장 개혁의 대상이자 기득권은
노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노조 대표를 불러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TV로 생중계할 의사는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밥이 민주주의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밥이 민주주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회에 가서 머리 숙여서 강경화를 통과시켜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 전원을 장관으로 이렇게 부리는 것이 그야말로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민주주의라면요.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틀린 사람은 과감하게 날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양극화와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누가 그 타겟인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들에 대한 기득권을 파헤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나가야지 그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다 인정하고 처음에는 재벌 손보듯이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줄 압니까? 자, 이 재벌개혁 대신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자. 그래서 재벌도 조금 양보하고 노조도 조금 양보해서 합의해서 뭔가 될 것처럼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노조 개혁도 하세요. 재벌 개혁을 하려니까 이런저런 걸리는 게 많고 노조 개혁을 하려니까 엄두도 안 나니까 이제 둘 다 모아놓고 대타협을 하겠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대타협이 되겠습니까? 둘 다 지독한 집단인데요. 이 둘을 앉혀놓고 정부와 재벌과 노동자, 노총이 모여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사회에 촛불 시위를 하는데 그 노총이 민노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한마디로 겁도 주고 그들의 비리나 기득권을 낱낱이 국민 앞에 까발리면서 그런 사회적 대타협의 장으로 들어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벌개혁 만만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재벌개혁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불법으로 경영을 승계하고 얼마나 법과 제도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가고 있는가. 삼성의 이재용이 입증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혁하겠다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겉으로 국민들 앞에 밥이 민주주의다. 이제는 이 국민이 한마디로 소득을 통해서 양극화를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런 경제민주주의를 이룩하겠다 말은 하지만은 그런 경제민주주의를 이룩하려고 그러면 한국의 지독한 이 양 집단을 상대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건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화를 저렇게 고집하고 있는 거나 재벌과 노조를 둘 다 손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타협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암시하는 거라 봅니다.